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주하부TV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내 주식 어떻게 해야 할까요의 시간입니다. 요즘 반도체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반도체 특집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흐름을 분석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SOXX, SOXL 반도체 ETF 주가 위치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주가가 요새 왜 약세인지 그 이유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구독자님이 이제 TSMC 주가 위치를 조금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위치를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대응 방안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도체 업황을 지수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인덱스화 시켜서 반도체 종목 투자할 때 하나의 어떤 참고 지표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래프인데요. 지금 예를 보면 좀 특징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쥐하버TV와 함께하는 미국 ETF 스파이와 QQQ 두 배 수익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거기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나스닥 지수의 패턴 흐름과 아주 흡사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번 바닥 찍고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왔죠. 이 흐름이 무엇과 비슷합니까? 역 헤드앤숄더의 패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최근에 지금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어깨 부분에서 한번 부딪혔죠. 그리고 지금 하락 조정 중인데, 자, 그러면 넥라인은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지금 제가 그림 그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역 헤드앤숄더의 패턴 모양을 지금 완성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관건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여기 저점 라인, 여기가 이제 역 헤드앤숄더 패턴은요, 이 저점을 헤드러, 머리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쪽을 왼쪽 어깨라고 합니다. 숄더. 그러면 이쪽 부분에 또 숄더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저점을 붕괴시키지 않고 이렇게 지지를 한 다음에 다시 반등을 주고 이렇게 흐름이 추세가 반전이 돼야지만, 그리고 올라갔다가 기간 조정 주고 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이렇게 되면은 완성이 됩니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고요. 역 헤드앤숄더의 완성은 고점 돌파입니다. 요 그립 잘 명심하시고요. 까먹을 수 있으니까 요 캡처 하나 해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역 헤드앤숄더 패턴 아주 유용한 패턴이고요. 지금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 이러한 똑같이 패턴을 그려 나가고 있는데, 관건은 이 저점을 붕괴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디선가 자 다시 상승 전환을 줬을 때 여기 상단까지 갔다가 기간 조정 주고 다시 재돌파하는지, 이런 과정들이 거치면서 고점 돌파와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추세 반전, 그리고 상승 추세로 복귀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가기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농후하고요. 그래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에 따라서 SOXX와 SOXL,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 그런 ETF인데요. 주가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SOXX이고요. SOXX는 방금 보셨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그냥 1대1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거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SOXL, 얘는 3배수짜리죠. 그래서 ETF는 1배수짜리, 2배수짜리, 3배수짜리도 있는데, 지금 SOXL은 3배수이기 때문에 좀 타격이 좀 크죠. 변동성이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역 헤드앤숄더에서 저점을 붕괴하고 있습니다. 얘는 어쩔 수 없이 3배수짜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근본적인 거는 이 반도체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흐름은 방향성을 띠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점을 만약에 붕괴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점을 붕괴를 한다면 지금 위치에서는요, 바로 붕괴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5일선이 지금 직전 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러면 한 번의 반등은 줬다가 만약에 이렇게 다시 추세 상승으로 갈 수도 있고요. 혹은 여기서 기간 조정 주다가 확 꺾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우의 수는 이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자, 그러면 상승할 때는 땡큐. 여기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기간 조정 주고 다시 재상승하면은 땡큐하고 올라갈 것이고요. 만에 하나 또
두 번째 케이스로 간다면, 이 저점 붕괴시키고 내려간다면 그때는 또 다른 또 반등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대로 크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기로점에 서 있기 때문에 한번 얘는 지켜보면서 가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비중이 되게 높으신 분들은 반등을 줄 때 비중을 조금 줄여주시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잘 못 쳤습니다. 이렇게 내려올 때 마음고생이 심하셨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반등으로 올라가면 올라가 보긴 해봐. 그럼 나 팔 거야. 야, 이 징글징글하다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못 가져가십니다. 그 심리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얘가 상승 추세 전환한다 하면 이렇게 해서 올라갈 때 이때 내 계좌에 이 주식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비중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비중을 보유하고 가져가시는 게 그게 합리적입니다. 즉 나의 심리와 싸우는 거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주가가 왜 약세인지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최근에 많이 약해요. 뭐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반도체가 유난히 많이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 따져볼게요. 나스닥 지수가 왜 많이 빠졌죠? 그렇습니다. 페드에서 금리 인상도 많이 하겠다고 지금 어제 발표된 3월달 진행된 FOMC 회의록에서 빅스텝 0.5%의 금리 인상과 함께 그리고 QT까지 함께 진행하겠다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 강도가 좀 셌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왜 반도체에 특히나 이렇게 악영향을 주냐면 반도체 산업은 장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반도체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반도체 산업은 이제 그 자체로서 장치 산업에 속하고요. 그리고 장치 산업이라는 것은 이제 거대 장비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산업을 이제 뜻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정제, 철강, 자동차 이런 산업이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정의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은 다들 아시다시피 어마무시하게 투자 작업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꾸준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반도체도 지금 뭐 평택에 그 캠퍼스를 짓고 굉장히 많은 그런 투자를 하고 있죠. 신문지상에 보니까 50조를 투자하는 걸로 이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반도체 장비가 아주 고가거든요. 한 장비 하나당 뭐 최소 싼 게 50억에서 100억이고요. 보통 한 200억 넘어갑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3나노급으로 초미세 공정을 위해서 노광 장비, EUV 장비라고 하는데요. 그거 도입을 위해서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바로 EUV 장비는요.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잘 아시다시피 ASML이라는 기업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격은요. 어마무시합니다. 한 대당 1,500억에서 2,000억까지 한답니다. 장비 하나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장비를 도입해서 라인을 증설을 하면은 그 투자금이 어마무시하겠죠.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은 경쟁이 치열하고 계속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하기 때문에 계속 투자가 돼야 됩니다. 엄청난 투자금을 들여야 하는 숙명적인 산업인 거죠. 그 많은 자금을 자체 자금으로 투자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금융권을 통해서 조달할 겁니다. 그러다면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금리 협의를 해서 좀 조절하겠지만 금리 인상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 여파가 기술주 중에서도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걸 큰 자금 운영하는 펀드 그런 데서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런 이유를 갖다 대고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은 웬만큼 이제 투자 경험이 있으신 일반 투자자들도 다 아시니까 매도가 계속 매도를 부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번 짚어볼 게 있어요. 지금 반도체 쇼티지 그리고 반도체 리드 타임 즉 반도체 어제 신문에 보니까요. 반도체를 주문하면 6개월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딸리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반도체 산업 즉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는데 사상 최대 실적 또 발표했죠. 근데 삼성전자 주가는 아직 7만원 회복 못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단순하게 실적만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물론 주식 투자의 기본은 주가의 기본은 이 실적, 기업의 실적에 근간을 두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거시경제적인 거, 그리고 금리적인 거, 경제적인 거, 그리고 향후의 전망. 주가는요, 향후의 전망이 좋아야지만 올라가지. 지금 좋은 거, 그거는 과거입니다. 오늘 발표된 실적이 좋다. 그거는
과거고요. 미래 다음 분기에 실적이 더 많이 올라갈 거라는 확신과 기대가 있어야지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렇겠죠? 나중에 더 좋아진다는데 주가를 사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지난 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았어. 오케이, 알겠어.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주식을 사야 돼? 그거는 망설여지게 되겠죠. 다음에 실적이 더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모른다. 그걸 다음에 실적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러면은 지금 주식을 안 사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 심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와 심리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기 힘든 위치에 와 있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짚어볼까 싶습니다. 뭐냐면 직접 생산을 하지 않는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AMD 같은 반도체 설계 중심의 기업들이 있죠. 걔네들은 이제 위탁 생산을 하기 때문에 직접 생산보다는 금융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겠죠. 그래서 좀 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좀 주목해볼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TSMC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한번 먼저 해볼게요. 일봉에서는 박스권 이탈을 했고요. 월봉에서는 하락 추세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차트를 키워서 보면요. 자, 지금 보시 제가 선을 그었는데 여기에 한참 동안 박스권에 있었죠. 언제부터냐면 2021년부터 2021년도 초부터 지금 2021년 동안 계속 박스권을 이어왔습니다. 1년 넘게요. 자, 그리고 박스권 하단은 또 여기 있습니다. 얼마죠? 107달러 정도 되네요. 자, 그러면 이 박스권을 1년 넘게 이어오다가 여기에 잠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그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교롭게도 이때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지는 그 시점에 바로 박스권으로 다시 돌아와 버렸어요. 참 속상한 일이었죠. 이렇게 박스권 돌파를 해서 아주 좋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고점만 좀 돌파하면은 얘는 이렇게 기었다가 다시 올라가면은 주가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면 여기에서 적용되는 게 1년 동안 여기 기간 조정을 줬기 때문에 얘를 돌파하고 다시 올라간다면 크게 상승, 적어도 50% 이상의 기대 수익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갔었었는데 참 타이밍이 안 좋았습니다. 이때 금리 인상 우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이까지 발발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필수적인 특수가스, 그리고 히토류, 그리고 중국과 대만 관계까지 우려가 퍼졌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거에 똑같이 빗댄다면 중국과 대만, 이렇게까지 상상력이 이어져서 우려가 퍼졌습니다. 그래서 대만, TSMC는 대만 기업이죠. 사람들 상상력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우려가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면서요. 그 이후에는 박스권 하단으로 붕괴돼 버렸습니다. 참 허탈하죠. 중요한 것은요, 내가 투자했을 때 그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이유가 사라졌을 때는 청산하는 것이 바로 투자 원칙의 핵심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메모해 두십시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투자 원칙 하나, 투자할 때는 합리적인 투자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투자 이유가 소멸되었을 때는 청산한다. 이거 메모 하나 하시든지 아니면 캡처 하나 떠놓으십시오. 어떤 기업에 투자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이유가 없어지면은 청산해야 되는 거. 수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이 원칙 하나만 지키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원칙을 테슬라 투자에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3년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로보택시가 눈앞에 보일 때까지 투자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 하나가 제가 보여드리는 주식 투자 4분면에서 1분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4분면 1분면은요, 이 장기 성장주 투자인데요. 바로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참고로 해서 계속 이어나가는 거. 이게 바로 투자 원칙이죠. 이 투자 원칙을 지키면 어떤 투자든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각설하고요. TSMC는 비메모리 반도체 1등 기업입니다. 실적도 아주 양호합니다. 투자 이유를 한번 되새겨 보시고요. 그 이유가 아직 유효하다면 투자를 유지하십시오. 반도체 업황은요, 어차피 사이클입니다. 반도체 업황 사이클을 들어보셨죠? 그래서 업황이 악화되어도요, 다시 회복되는 구간이 돌아온다는 의미죠. 기다리면. 솔루션 드리겠습니다. 현재 반등 가능한 기술적인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 라인은요, 붕괴된 박스권 하단 107달러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박스권 하단에서 저항을 받아버렸어요. 참 안타깝네요.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기회는 이때였네요. 조금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저점이 100달러네요. 100달러를 깨냐 안 깨냐를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반등을 기술적 반등이라도 지금 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때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기존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무리한 비중으로 들어가셨다면은 반등을 줬을 때 비중을 좀 줄여주세요. 스트레스를 좀 덜 받기 위함입니다. 다시 상승 추세로 회복되는 그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때까지 가지고 있으려면 무리한 비중으로 들어가서는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됩니다. 주식 투자할 때는요, 스트레스 절대 안 받는 방법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막 받으면서 가면요, 투자를 끝까지 이어갈 수가 없어요. 투자 이유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고민해 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투자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저 주여보 TV와 함께 계속 가시죠.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